네, 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오늘부로 제 계좌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네요. 목표를 이뤘거든요. 저는 올해 1월에 목표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내에 4,500만 원을 모으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실제로 영상 내에서는 높게 잡은 목표이고 본심은 4천만 원을 모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목표를 높게 잡아야 실패를 하더라도 이 4천만 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당시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 1,800만 원이었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과연 2021년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절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소비를 하고 싶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늘리거나 투자해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투자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던가 시장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세우기 어려운 목표였죠. 그러나 제가 과연 실력이 뛰어나서 돈을 벌고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4천만 원을 모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투자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V자 반등보다 더 높은 상승이 2021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내 실력을 오히려 더 드러내지 않고 시장에 맡겼습니다. 지수추종 ETF를 매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제가 해야 했던 것은 보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댓글에서 9월 조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응과 예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만약 제가 액티브하게 대응하고 제 주관이 계속해서 개입되었다면 제 계좌는 4천만 원을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고작 시드 4천만 원으로 이렇게까지 입을 터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금액으로 떠들면 안 되죠. 수익률 퍼센트로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제가 이 수익을 내기 위해 대응과 예상이 필요했을까요? 정말로 필요 없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조정이 있었고 그때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유하는 것 외에는 없죠.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매도와 매수에서 항상 고점을 맞추어야 하며 한 번 성공해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실패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성과를 냅니다. 주식은 알다시피 미끄러질수록 더 뛰어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놓치는 것도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을 피하기보다 상승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죠. 상승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서 본인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발라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본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겠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사게 현금 관망하겠다. 이런 대응과 예측을 하려는 경우 기본 상식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중들은 시장의 부정적인 노이즈를 듣고 나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언론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언론이 퍼뜨리는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이고 투자에서도 언론이 온갖 부정적인 뉴스만 내고 있으면 투자자들의 관점도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혀 주식에 대해서 몰랐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그냥 어제와 같이 하던 대로 출근하고 학교 다니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내 돈이 걸려있고 주식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도 있고 왠지 늘 해왔던 것처럼 지극히 인간답게 위기에 대응하고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들 9월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노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의 차트도 뭔가 상승세가 막힌 것 같죠. 하지만 그 노이즈를 따라갔다가는 시장 평균 이하가 됩니다. 너무 역발상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유하는 것 외에 명확한 길이 없습니다. 15년이 지나면 펀드 매니저 91%가 시장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낸다는 통계를 생각해보세요. 과장이 아니라 널리고 널린 유튜버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15년이 지나면 91%는 시장 평균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튜버 전문가의 91%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할 확률이 91%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91%의 사람들을 믿지 말고 준수성가를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시장 그 자체를 믿고 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투자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세계 인류 기업들의 투자에 나서면 기업이 알아서 성장하게 냅두는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애플과 구글보다 더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왔나요? 그랬다면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요, 그냥 노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벌어서 나의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내 주관을 개입해봤자 내가 그 기업보다 못한데 본인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91%의 확률로 오히려 수익을 놓치는 행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9월 조정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9월도 반이 지나갔지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측과 대응이라는 액티브한 영역이 아닙니다. 주관을 반영하지 마세요. 지수 추종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락을 피하려고 하다가 상승을 놓치는 실수가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사실 이런 지수 추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현금 관망하고 자꾸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려고 하는 행위는 교통사고가 날까봐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생각해보세요. 평평하고 달리기 좋죠. 그냥 목적지까지 정해진 길만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이라는 자동차에 탑승한 것은 정말 승차감도 좋고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개별 종목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보로 가겠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무조건 안전한 법도 아니거든요. 조정이나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조정과 위기가 찾아와도 괜찮은 것에 투자를 하세요. 기대 수익만 먼저 보고 뛰어들었다가 리스크가 슬슬 눈에 들어오는 걸 텐데, 최초에 확인했던 그 기대 수익을 지키려면 당연히 매 순간마다 대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리스크를 보고 기대 수익을 봤다면 그러한 조정과 위기는 일종의 선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리스크를 보고 감안해서 기대 수익을 봤으니까 매 순간 대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미련함을 버리시고 가급적이면 리스크부터 보고 나서 기대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한 복리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투자 기간의 끝부분에는 1년에 몇 억씩 벌어들일 수 있겠지만 투자 기간 초반에는 수익의 차이가 정말 미미해요. 이거 하나 조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예측하고 대응하고 현금 관망하다가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돈을 넣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늘릴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는 쪽이 조금 더 지수추종 투자자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위기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해주는 쪽이 리턴이 크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평상시부터 그거를 대비하고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정성과 기대 수익이 정비례하는 투자는 별로 없어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리턴도 따라주는 겁니다. 리스크는 그대로 있으면서 수익금을 늘리는 방법은 투자금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쪽이 더 지혜롭고 현명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